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조정 구간을 하루 만에 이제 마무리시키고 2%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특히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급등을 보이면서 이제 전일 조정 구간을 완벽하게 좀 장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조정은 어저께 기준으로 지금 조정은 필요한 조정이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한번 매물대를 체크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조정 구간을 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인데, 향후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과정들, 여기서 횡보를 해줄 수 있는 단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자리가 최근 형성했었던 이 박스권 자리에서의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 저항대였는데 이것을 오늘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물 지지대, 매물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매물 지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권 돌파하면서 8월 달에 급락을 보여줬던 이 구간들을 좀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의 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하이닉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급등을 시켰는데,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오늘 5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보는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우려감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하락한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분명히 하락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요 내용들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마이크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하락 이후에 오히려 급반등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오늘의 차트지만 어제 차트로 봤을 때 상승을 하다가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16만원을 하회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랑 좀 잡아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 SBS 방송에 나와서도, SBS BG에서도 계속 9월 9일부터 계속 누차 강조해 드렸던 것이,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건 맞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40%의 조정을 받을 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BM의 성장, AI의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상승 과정에서의 거품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그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 벌어지는 건 맞지만, 과도하게 하락을 한다면 하락 구간에서도 거품이 생긴다라고 했죠. 과도한 하락, 그러니까 하락 구간에서의 이 하락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품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16만원 하회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기회를 아예 안 줬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은 우려감이 좀 더 컸지만,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을 마이크론 기준으로 이번 4,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훌쩍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 77억 5천만 달러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 76억 5천만 달러를 소폭이지만 상회를 했어요. 지금 반도체 윈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 반도체주들의 너무나도 급격한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시장에 눈높이가 있는데 그 눈높이가 점차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윈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축소가 되고 반도체 시장이 좀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나도 시장이 반도체주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눈높이의 기대치에 충족을 못할 뿐이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얘기죠.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마찬가지였죠. 성장을 했지만 성장 폭이 점차적으로 좀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야, 성장이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 조정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정이었죠. 계속해서 과중한 이 기대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는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대를 싹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전에 실적 우려감이 있었고,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잠정 실적 전망치를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부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실적 발표 전에 이 실적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면 오늘 하락했겠죠. 하락했겠지만 상승 전환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하락 양봉이 나왔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을 받고 반드시 밀릴 것이다. 그 시점은 바로 실적 발표라고 했죠.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요.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후퇴하고 실적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실적은 증가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눈높이에 충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은 분명히 성장했는데 시장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분명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미 고가 대비해서 40%의 주가가 빠진 상황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하이닉스의 잠정치, 실적 잠정치가 이제 10월 둘째 주에 나오는데, 둘째 주에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실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좀 실망을 한다면 분명히 매도 물량이 나올 텐데요. 이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제가 9월 9일부터 SBS 비즈 방송에 출연하면서 하이닉스는 지금 끝났다 아니다를 논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담기 시작해야 되는 때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상승을 하면 샀어야지, 하락하면 팔았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행동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월 9일부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지금 담아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담았는데 담고 나서 그리고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죠. 주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다 가지고선 장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가 지금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하이닉스의 9% 상승이면 거의 2주치의 상승분에 해당이 됩니다. 2주치를 하루 만에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이 9%도 과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16만원 하회 자리를 기다리거나 내일부터 또 매도한 만큼, 수익 실현한 만큼 다시 매수해가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둘째 주 SK 하이닉스의 실적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 잠정치로 인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확실한 진바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고점 이후에 사실 여기를 바닥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았는데, 지난 9월 19일 날 과도하게 좀 하락했잖아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지금 매일 말씀드릴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썼죠. 바노시 윈터론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썼는데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선행매매예요. 자기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매도한 명분을 만들어야죠. 매도했으면 더 떨어져야 돼. 그래서 떨어져야 될 명분을 쓰고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건데, 정확하게 지금 재고치를 제가 조사해 본 건 아직 아니지만, 기존에 예년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 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10주에서 12주가량의 재고치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최근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3주에서 4주치 물량에 대한 재고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게 넘어갔을 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를 좀 겪을 수 있어도 끝났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류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고 살면서 퇴보하는 기술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AI 기술이 다 퇴보를 하게 된다면 그 기술은 폐기되고 지금 기술을 쓰겠죠. 퇴보되지 않은 지금 기술을 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언제나 항상 발전된 기술을 우리는 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기술 발전은 바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발전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보다 성능이 안 좋은 GPU를 만들까요? 그럼 젠슨왕이 바로 부셔버릴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GPU를 만들 거고요. 발전된 GPU에는 더 많은, 더 고퀄리티의 HBM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 발전하고 새로 AI라는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도 어떻게 보면 정체기를 겪다가 작년에 AI 시대가 개화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온 거죠. 이 성장 모멘텀은 장기간 계속될 겁니다. AI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발전에 발맞춰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고퀄리티의 HBM을 만들게 된다면 가면 갈수록 다품종의 소량 생산,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소량으로 커스터마이징으로 팔게 될 겁니다. 생산하게 되고 팔게 될 텐데, 그러면 재고량 자체는 앞으로 계속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주문한 만큼, 발주처에서 발주를 받은 만큼만 생산을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HBM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지금 성장 과정을 겪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선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8월 5일날 급락을 하면서 15만원대까지 내려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매도가 나왔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내려갔었던, 시장이 붕괴했었던 데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간 거고, 다시 급격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 19일 모건스탠리에서 만든 이 시세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회복이 될 거고요. 또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조정을 더 받게 되기는 할 겁니다.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리고 받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를 상당히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시장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였기 때문이고요. 자,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오전장의 주인공이 이제 하이닉스였다면, 오후장 주인공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에코프로 BM이 현대차 그룹과 LFP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개발한다고, 협력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거의 다 대부분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인데요. 사실 지금 이 LFP 양극재에 대한 내용은 작년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이제 관심을 갖지 못했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유일하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2차전지까지 손을 대고 이렇게 협력을 한다면, 국내 최대 2차전지 소재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LFP 배터리에 대한 이 기술 개발 아마 속도가 박차를 가하게 될 거고,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차가 움직인다?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현대차에서 한다면 뭔가 이슈화가 더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주가적으로도 지금 이제 시기가 거의 다가왔죠. 테슬라도 이제 실적이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초에 테슬라 실적이 좀 완전해지고 정기 저하방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는 그보다 먼저 올해 4분기부터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제가 상반기 때도 해드렸습니다. SBS BG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더 신기술인 전고체 관련주들을 좀 더 보고 있고, 그래서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기술은 딱히 2차전지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종목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금요일장인데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고요.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굵직한 이슈가 없습니다. 뭐 FOMC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향후 연준의 금리 기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내일 파월 의장 연설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관심 섹터를 본다면 AI 반도체는 뭐 제가 요즘에 언급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관심이에요. 계속해서 관심이고, 이제 반복 매매를 통해서 모아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AI 보안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잘 보시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포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지만 좀 루즈했어요. 왜냐면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가 나오면 시총 상위주들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개별주 수급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총 상위주들, 주로 전방산업들이죠. 이 전방산업들이 이끌어주고 그에 대해서 밸류체인들이 수혜주들이 나오게 된다면 순환매는 자연스럽게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하는데 훨씬 더 원활한 아주 좋은 환경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인 시장 참여해 주시고요.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유튜브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일은 제가 방송국을 또 가는 날이라 이 시간에 올려드리질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SBS 비즈 방송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